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람을 떠올립니다. 떠난 사람, 멀어진 사람, 아직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 그중 어떤 인연은 짧게 반짝였고 어떤 인연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오래 머문 인연은 익숙함이 되고 짧게 반짝인 인연은 미련이 됩니다. 익숙함과 미련은 모양이 다르지만 마음을 묶는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묶이는 순간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시선이 뒤로 향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묶임을 풀어보려 합니다. 잘못을 세는 시간이 아니라 덕분을 기억하는 시간. 상대를 바꾸려 애쓰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덜어내는 시간. 끝난 인연을 다시 부르지 않고 그 자리에 바람이 드나들도록 창을 여는 시간. 그 평범한 결심 하나가 내일의 삶을 바꿉니다. 1장, 인연의 흐름을 인정한다. 인연은 다가올 때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불쑥 문을 열고 들어오고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나갑니다. 올 때는 이유가 분명해 보이고 갈 때는 이유가 모호해 보입니다. 우리는 모호함을 견디기 어려워서 이유를 만들어 붙입니다. 내 탓이었을까? 저 사람의 탓이었을까? 아니면 둘 다일까? 그러나 흐름에게 탓은 없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를 뿐이고 계절은 약속 없이 돌아올 뿐입니다. 흐름을 막아보려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잃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는 순간 물은 고이고 고인 물은 제 빛을 잃습니다. 기억도 그렇습니다. 붙잡는 기억은 금세 변색됩니다. 그때의 웃음은 의심이 되고 그때의 다정은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쌓이면 마음은 피곤해지고 피곤한 마음은 현재를 보지 못합니다. 인연이 끝났다는 사실은 우리를 낙담시키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끝났다는 사실은 나의 선택이 더 이상 상대의 반응에 묶여있지 않음을 뜻합니다. 오늘의 선택은 오늘의 근거로 충분합니다. 내 호흡, 내 리듬, 내 생활의 크기가 나의 근거가 됩니다. 흐름을 인정한다는 건 무력하게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흐름을 인정하는 태도는 나에게 남아있는 것을 돌본다는 적극입니다. 남아있는 시간, 남아있는 체력, 남아있는 마음의 온도. 그 남은 것들을 정성껏 쓰는 사람에게 내일의 인연은 자연히 길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작은 문장을 마음에 새깁니다. 오는 것은 오게 두고 가는 것은 가게 둔다. 단순한 이 문장이 마음을 밝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사람은 더 정직해지고 정직한 사람에게는 정직한 인연이 머뭅니다. 이 장 붙잡는 마음을 들여다본다. 왜 그렇게 붙잡고 싶었는지 우리는 종종 이유를 모릅니다. 사랑이었을까요? 외로움이었을까요? 습관이었을까요? 사랑은 상대의 온기를 생각하며 미소 짓게 하고 외로움은 빈자리를 두려워하게 하며 습관은 변화의 문턱에서 발을 떼지 못하게 합니다. 셋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사랑은 나를 넓히고 외로움은 나를 움츠리며 습관은 나를 묶습니다. 붙잡으려는 마음의 바닥에는 대개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람을 못 만나면 어쩌지? 내가 틀린 선택을 한 건 아닐까?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그러나 두려움은 미래의 증거가 못 됩니다. 두려움은 가능성의 그림자를 크게 비출 뿐 실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두려움이 만든 상상은 언제나 과장되어 있고 과장은 오늘을 어둡게 만듭니다. 우리는 오늘의 삶 위에만 설 수 있습니다. 어제는 이미 떠났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붙잡으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오늘의 감각은 무뎌집니다. 밥맛이 무뎌지고 햇살이 무뎌지고 사람의 말이 무뎌집니다. 그 무뎌짐은 삶이 바라는 신호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신호를 듣지 못하면 진짜 소중한 인연이 문을 두드려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붙잡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붙잡으려는 건 그 사람인가? 그 사람을 통해 느끼던 나의 감정인가? 감정은 다시 태어날 수 있지만 한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감정을 붙잡으면 우리는 과거의 내 모습에 갇히고 한 사람의 삶을 붙잡으면 우리는 서로의 내일을 빼앗습니다.
붙잡는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은 스스로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마음의 움직임을 이해하면 선택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느려진 속도만큼 후회는 줄어듭니다. 후회가 줄어들면 현재가 넓어지고, 현재가 넓어지면 우리는 덜 아프고도 더 깊어집니다. 3장 놓는다는 것의 정확한 뜻, 놓는다는 것은 지워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삭제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기억을 한쪽에 접어두고 이름을 불러도 흔들리지 않도록 자리를 바꾸는 일입니다. 여전히 감사할 수 있지만 더는 기대하지 않는 자리, 여전히 안부를 빌 수 있지만 더는 손을 뻗지 않는 거리, 이 거리감이 성숙을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전부이거나 아예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전부였던 시간이 끝나면 관계도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고 믿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인연은 흑백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부에서 갑자기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적절한 거리를 두고 마음을 존중하는 편안한 사이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과 이해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마음을 강제로 붙잡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인연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우리의 마음도 평온을 찾습니다. 놓는다는 건 기대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길 바라던 마음을 내가 나를 알아주자로 돌립니다. 내가 나를 알아주면 칭찬이 과하게 달지 않고 비난이 과하게 쓰지 않습니다. 칭찬과 비난이라는 진동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다음 인연을 맞을 준비를 해줍니다. 또한 놓는다는 건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몫은 나의 언어로 설명하고 상대의 몫은 상대의 언어로 남겨둡니다. 뒤엉킨 책임을 풀어내면 원망이 설 자리는 줄어듭니다. 원망이 줄어들면 떠난 이의 이름을 떠올려도 가슴이 덜 저립니다. 덜 저리면 우리는 더 부드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놓음은 미래를 향한 환대입니다. 빈자리를 비워둔다는 것은 빈곤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빈자리에는 새 공기가 들어오고 새 공기 속에서 우리는 새 문장을 배웁니다. 새 문장을 배운 사람은 낡은 언어로 자신을 상처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놓음의 실제적인 이익입니다. 사장 실천하는 방법들. 첫째, 이름을 바르게 부릅니다. 관계가 끝났으면 끝났다고, 감정이 식었으면 식었다고, 기대가 줄었으면 줄었다고 말합니다. 솔직한 이름 붙이기는 잔인함이 아니라 절제입니다. 둘째, 리듬을 만듭니다. 하루에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걷고 비슷한 길이의 호흡으로 아침을 엽니다. 리듬은 마음의 깁니다. 리듬이 생기면 생각은 천천히, 시선은 멀리 갑니다. 셋째, 물건을 정리합니다. 관계는 흔적을 통해 연장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메시지, 더 이상 입지 않는 옷, 돌아오지 않을 약속을 상징하는 티켓들. 정리는 망각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남길 것은 남기고 보낼 것은 보냅니다. 넷째, 말을 아낍니다. 설명은 길수록 상처가 됩니다. 설명 대신 다짐을 남깁니다. 나는 오늘을 살겠다. 다섯째, 작은 은혜를 실천합니다. 테이블을 닦고 잔을 채우고 길가에 쓰레기 하나를 주워둡니다. 작은 은혜는 마음의 방향을 밖에서 안으로 다시 돌립니다. 방향이 돌아오면 과거로 새던 에너지가 현재를 적십니다. 여섯째, 기록합니다. 밤마다 세 줄만 적습니다. 오늘 고마웠던 일 하나, 오늘 잘한 일 하나, 내일 하고 싶은 일 하나. 이 기록은 마음을 다잡는 줄입니다. 일곱째, 나의 경계를 말합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도는 어렵습니다. 이만큼은 바랍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지도입니다. 지도가 있어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여덟째, 용서를 숙성시킵니다. 당장 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의 언어로 내일을 해치지 않겠다는 결심만 품습니다. 아홉째, 배우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책에서 한 줄, 사람에게서 한 표정, 자연에게서 한 장면. 배움은 마음의 수축을 막습니다.
마음이 수축되면 우리는 과거로만 돌아가고 마음이 확장되면 우리는 미래로도 걸어갑니다. 열째, 스스로를 가볍게 칭찬합니다. 나는 오늘도 내 몫을 했다. 이 짧은 칭찬이 내일의 버팀목이 됩니다. 5장 허전함과 함께 걷는 법. 놓고 나면 허전합니다. 허전함은 나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빈자리가 생기면 바람이 드나들고 바람이 드나들면 온도가 바뀝니다. 온도가 바뀌면 몸이 먼저 놀라고 그 다음 마음이 놀랍니다. 우리는 이 놀람을 두려움으로 오해합니다. 사실은 적응의 초기 신호입니다. 허전함을 달래려 무언가를 급히 채우고 싶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자극, 과한 일정. 그러나 급한 채움은 더 큰 허기를 남깁니다. 허전함은 비어있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시간이고 알아차림이 충분해야 채움이 정확해집니다. 정확한 채움은 오래가고 부정확한 채움은 금세 무너집니다. 허전함을 견디는 데에는 작은 의식이 도움이 됩니다. 하루의 끝에 촛불을 켜고 오늘 떠올랐던 이름들을 마음속으로 인사합니다. 그때 고마웠어. 여기까지였구나. 나는 내일로 갈게. 이 간단한 인사는 마음의 문을 살짝 닫아줍니다. 문이 닫혀야 밤이 되고 밤이 되어야 아침이 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허전함은 사라지기보다 익숙해지는 감정입니다. 익숙해진 허전함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닙니다. 그저 조용한 손님입니다. 우리는 손님이 머무는 동안 집을 천천히 정리하면 됩니다. 그렇게 날이 바뀌고 계절이 달라질 때 허전함은 집의 일부가 아니라 풍경의 일부가 됩니다. 6장 새바람이 들어오는 신호. 어느 날 문득 같은 길이 달라 보입니다. 늘 걷던 나무에서 새로운 잎이 보이고 늘 마시던 커피에서 다른 향이 납니다. 누구의 메시지도 오지 않았는데 마음이 가벼운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자라났다는 것을. 자라남은 조용해서 자라난 뒤에야 알아차립니다. 새바람은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큰 사건보다 작은 결정의 연속으로 다가옵니다. 1시간 먼저 잠들기, 한 문장 더 고운 말 쓰기, 한 사람에게 먼저 안부 묻기. 이 작은 결정들은 방향을 바꾸고 방향이 바뀌면 풍경이 바뀌고 풍경이 바뀌면 마음은 새 길을 선택합니다. 그때 우리는 과거의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나는 그때의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미움 대신 감사가 올라오면 배움이 자리합니다. 감사와 배움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인연은 싹을 틔웁니다. 싹은 연약해서 소리 없이 자라지만 어느 순간 분명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새바람을 환영한다는 것은 과거를 배척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제자리에 돌아간 과거는 나를 흔들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줄어들면 사람의 말에 덜 흔들리고 사건의 크기에 덜 휘둘립니다. 그 안정감이 다음 선택의 품질을 높입니다. 마무리. 끝난 인연을 붙잡지 마세요. 붙잡을수록 마음의 손금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고 모래가 빠져나갈수록 손은 더 세게 오므라듭니다. 오므라든 손은 아무것도 건네지 못합니다. 우리는 건네며 살아야 하고 건네려면 펴야 합니다. 흘러간 강물을 다시 움켜쥘 수 없는 것처럼 떠난 인연은 이미 강 너머로 건넜습니다. 강을 바라보며 강을 원망하지 말고 다리를 건너며 다리를 의심하지 마세요. 건너야 할 때 건너는 사람에게 강은 길이 되고 미련을 털지 못한 사람에게 강은 벽이 됩니다. 그 자리를 지켜준 시간에 감사하세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지키기 위해 놓아주세요. 놓아야 두 손이 비고 빈 손이 되어야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놓는 건 잃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입니다. 나를 살리고 상대를 살리고 우리의 내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 그 결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의 결심은 내일의 평온으로 자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미소 지으며 말할 것입니다. 그 인연은 거기까지였지만 나의 삶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되었다.